100년 전 조선의 여성들은 이것 때문에 목숨까지 걸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연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짧게 자른 머리 모양이나 서양식 옷차림 때문에 그토록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성적 주체성이라는 것은 실은 누군가의 피땀 어린 투쟁과 용기 있는 저항 끝에 비로소 얻어진 소중한 가치였을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다양한 성담론과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뿌리내리고 발전해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변화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에 서서 시대를 앞서갔던 용감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현재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오늘이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를 한번 그려볼까요? 당시 여성의 삶은 마치 견고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작은 규방 안에 갇혀있는 듯 답답했을 겁니다. 유교의 가르침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고 특히 남성과 여성에게는 엄격하게 구분된 역할과 관념이 부여되었죠. 여성은 현모양처라는 이상적인 틀에 갇혀 오로지 집안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에만 충실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고 개인의 자유는 저 멀리 희미한 그림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 시절 여성에게 성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종족 번식의 수단으로만 여겨졌죠. 여성의 몸은 남성의 소유물처럼 취급되기도 했고 자신의 성에 대한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칠거지약 이 같은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가차없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으니 그 억압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규방에 앉아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이 여성의 유일한 일상이었고 남성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상 뒤편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려야 했던 모습은 당시 남존여비 사상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글조차 배우기 어려웠던 그 시대에 여성의 삶은 그저 집안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존재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던 견고한 전통의 벽에도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서구의 문물과 새로운 사상들이 물밀듯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대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면서 일부 용기 있는 여성들은 새로운 지식과 세계관에 눈을 뜨게 됩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한 줄기 빛처럼 말이죠. 이들은 전통적인 여성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인 신여성으로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성거리에 짧은 단발머리를 하고 서양식 양장을 차려입은 여성들이 거침없이 걷는 모습은 당시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자 동시에 경악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단순히 겉모습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성계와 같은 잡지나 신문에 계몽적인 글을 쓰고 학교에서 남녀가 함께 서양식 교육을 받으며 심지어는 커피숍이나 다방에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들은 정해진 길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전통적인 성관념과 여성의 역할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꽃처럼 피어난 이들의 등장은 조선 사회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새로운 물결은 그리 쉽게 순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죠. 정해진 길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려던 신여성들의 강렬한 의지는 동시에 견고했던 전통사회에 거대한 파열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파격적인 모습과 사상은 신선함을 넘어선 충격으로 다가왔고 곧이어 거센 비난과 오해의 칼날이 되어 그들을 향했으니까요. 마치 거울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이들은 신여성들을 이해하기보다는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와 서양식 양복, 그리고 자유로운 연애관을 주장하는 신여성들의 등장은 당시 보수적인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타락한 여성으로 낙인 찍기 시작했죠. 신문 사설이나 풍자화에서는 신여성들을 비판적이거나 심지어는 희화화된 모습으로 그려내며 조롱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양, 그들의 용감한 시도는 사회적 편견의 벽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겉모습만이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혼제도에 얽매이지 않으려 했던 자유연애 사상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이었으니까요. 신여성들이 꿈꿨던 자유연애는 단순한 쾌락 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사랑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으려는 치열한 투쟁이 결과였죠. 하지만 사회는 그들의 진정한 의도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전통적 가치관에 젖어있던 대중들은 신여성들의 새로운 시도를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자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결국 많은 신여성들은 자유연애 이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독한 뒷모습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꿈꿨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에 좌절하고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무 사이에서 번민하며 깊은 심리적 갈등을 겪기도 했죠. 이들의 삶은 마치 험난한 파도 속을 홀로 헤쳐나가는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전통이라는 거대한 암초와 사회적 비난이라는 거친 풍랑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 했던 그들의 용기는 때로는 처절한 고뇌로 이어졌습니다. 한 신여성이 모든 사회적 편견에 맞서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선택하는 상징적인 순간들은 당시 여성들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야 했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들은 성생활의 자유나 개인의 주체성이 단순한 개인의 욕망 추구가 아니라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억압적인 역할에 맞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으려는 치열한 투쟁이 결과물이었음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비록 신여성 운동이 당대의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이상은 너무나도 시대를 앞서갔기에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순간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용기 있는 발자취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성 스스로의 자의식을 고취시키고 사회적인 역할을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니까요. 이들은 마치 단단한 땅에 뿌려진 작은 씨앗처럼 현대 한국 사회의 성담론 변화에 중요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들이 자라나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여성의 지위와 성적 주체성의 바탕이 된 것이죠. 시간이 흘러 현대사회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100년 전 신여성들이 그토록 꿈꾸었던 미래가 아닐까요? 그들이 남긴 문학 작품이나 회고록, 그리고 초상화 속에서 우리는 시대를 앞서간 그들의 용기와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신여성들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대 여성운동의 시초로서 끊임없이 재평가되며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평등을 향한 다양한 목소리와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신여성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성적 자유와 개인의 주체성은 사실 100년 전 수많은 신여성들의 용기와 희생 위에 세워진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여전히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처럼 시대를 앞서간 인물들이 겪었던 또 다른 형태의 자유를 향한 투쟁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